또랑 플래시 픽서는 패키지 버밀리용 미국 세포라의 거리만 꼭 사야 할 제품 중 첫 느낌은 약간 아르마니스럽게 립을 바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네, 오늘은 아시다시피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했냐? 이제 곧 12월 25일 외로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의상도 하늘하늘님께서 보내주신 예쁜 잠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만큼 뭐가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님 존조템 리스트 좀 주세요. 매번 영상에서 확인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존조템인가요 아닌가요? 쏙쏙 뽑아주세요 라는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2018년 올렸던 제 영상 속에서 나왔던 모든 존조템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밤새서 이렇게 주르륵 엑셀로 정리한 결과 약 112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제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추천한 거고, 그러면 영상 속에서는 한 3, 4개 정도가 항상 존조템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100개 정도의 2018년 존조템들이 노미네이트 되었고요. 품목별로 기초, 그 다음에 프라이머류, 혹은 파운데이션, 혹은 컨실러, 혹은 블러셔, 혹은 색조, 혹은 툴 종류까지 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룹 속에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다 살펴보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좋은 건 그럼 뭐냐? 결론만 달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등, 우승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신님의 존조템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근거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단 한 가지만 뽑자면 바로 피지오겔입니다. 피지오겔이 1등이 된 이유는 자주 쓰기도 했고요. 피부가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났거나 아니면 되게 힘들다, 지친다,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 저는 다른 제품들 다 제치고 이 제품만 바르고 자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보내면 굉장히 피부가 안정되고 수분이 팍팍 보충된 듯한, 화장이 잘 먹는 그런 피부로 변한 게 느껴집니다. 원래가 약간 약국에서 팔던 그런 제품이었던 만큼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날에 확실하게 피부를 케어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초 부분의 존조 오브 존조 제품은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로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베이스 부분인데요. 베이스 부분에는 선크림과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프라이머를 포함시켰습니다. 노미네이트 브랜드는 에스쁘아, 데코르테, 아르마니, 베네피트, 아리따움, 어반디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부분의 존조도브 존조 아이템은 바로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 프라이머입니다. 이 제품이 1등이 된 이유는 보통 프라이머나 베이스 혹은 선크림 같은 경우도 모두 다음 올라올 화장을 위해서 얼굴을 약간 프랩 시킨다 그러죠. 준비를 해주는 그런 용도를 보통 베이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뭔가 수분을 보충해준다거나 아니면 모공을 좀 가려준다거나 혹은 피부결을 좋게 만들어서 파운데이션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용도. 베네피트 더 포어 패셔널 프라이머는 첫 번째로 모공을 막아주고 요철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특히 크리즈 현상이 잘 생기는 팔자주름이나 눈 주변의 그런 잔주름 등을 먼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화장이 굉장히 빨리 무너진다거나 혹은 주름 사이에 파데가 낀다거나 혹은 모공이 뽕알뽕알 올라온다거나 그런 현상들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항상 데일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베이스 제품에서 1등은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 프라이머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준비한 부분은 컬러 코렉터인데요. 컬러 코렉터 부분에는 스틸라, 어반디케이, 에스티로더, 아리따움, 그리고 닉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뽑은 컬러 코렉터 부분 존조도브 존조템은 바로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컬러 코렉터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피부가 좀 어두운 분들, 특히 23호 밑으로 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건데요. 컬러 자체의 흰기가 굉장히 덜하고 초록색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듀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은 좀 밝은 색, 이쪽은 조금 더 어두운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그날 따라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색깔을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마무리감도 너무 촉촉하거나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적당히 파운데이션이 잘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형으로 가격대는 좀 높지만 항상 1년간 저의 붉은기를 케어해주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컬러 코렉터 부문 존조 오브 존조 아이템으로 에스티로더의 컬러 코렉터를 선택했습니다. 예이!
파우더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브랜드는 메이크업 포에버 2개랑 로라 메르시에입니다. 이 파우더 중에서 저의 존조도브 존조드 아이템은 바로 메이크업 포에버 HD 프레스드 파우더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사배님 덕에 알게 된 제품인데요. 일단 파우더의 기능 자체가 피부에 올라온 제품들을 좀 세팅해주고 고정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가끔씩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기능이 떨어져서 피부에 각질이 올라온다거나 세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게 피부의 기름기나 너무 번들거림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굉장히 크고 보드라운 브러쉬로 함께 얼굴을 세팅을 했을 때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혹은 컬러 코렉터의 지속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 써요.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백화점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확실하게 있지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 파우더 부문의 존조 오브 존조드 아이템은 메이크업 포에버 축하합니다. 다음은 컨실러 부문인데요. 컨실러 부문에서는 무려 11개의 브랜드가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나스, 클리오, 메이블린, 삐아, 클레드 뽀보떼, 아르마니, 웨이크메이크, 아리따움, 에스쁘아, 그리고 메디큐브 제품인데요. 컨실러 부문의 존조도브 존조템은 바로 나스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입니다. 이 제품은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제품 중에 이 제품만큼 가장 무난하게 쓰던 제품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도별로 뭔가 다크서클을 가린다던가 아니면 파운데이션 후에 하이라이트로 쓴다던가 혹은 뭔가 굉장히 국소적인 잡티를 가린다던가 각자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스 컨실러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용도에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컨실러예요. 되직하기도 너무 꾸덕하거나 너무 묽거나 하지도 않고 커버력도 중간 이상. 밝기 같은 경우도 커스타드도 있고 마카다미아도 있고 좀 다양하게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나스 컨실러 없이는 못 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파운데이션 부문입니다. 파운데이션 부문에는 에스쁘아, 케이트, 3C, 루나, 아르마니 등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제가 단 한 개만 뽑아야 한다면 파운데이션 부문의 존조도브 존조는 바로 3C 피팅 쿠션입니다. 쿠션 제품도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파운데이션을 쿠션 케이스에 넣었을 뿐이니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쿠션이라서 굉장히 사용이 편한 것도 있는데 커버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피부 표현 부분에서 다른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제 스타일인 아이템입니다. 촉촉한 제품들은 저의 그런 작은 좁쌀 여드름을 강조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공도 덮어버리고 요철도 별로 안 보이게 해주고 주름 부각도 그닥 심하지가 않아요. 단지 좀 아쉬운 점은 뭔가 용량이 조금 가격 대비 적다는 건데요. 벌써 재구매를 2번이나 했을 만큼 혹은 수정 화장용으로 굉장히 많이 편하게 쓰고 있어요. 마무리감이 너무 촉촉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발려진 피부 위에 계속 덮어도 크게 이질감이 없었고 그리고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좀 섞어도 크게 뜨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3C 원브랜드 이후 정말 제 파우치 속에 항상 들어있었던 그런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부문 존조도브 존조드 아이템으로 3C 피팅 쿠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부분은 컨투어링 부분인데요. 컨투어링 부분에는 하이라이터랑 쉐딩을 다루어 봤습니다. 노미네이트는 로라 메르시에, 삐아, 미샤, 네이처 리퍼블릭, 투쿨포스쿨, 에스쁘아, 그리고 라임 크라임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터와 쉐딩을 통합해서 존조도브 존조 아이템을 뽑자면 바로 에스쁘아 컨투어링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이 제품 역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 하이라이터를 제치고 정말 이 제품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할 정도거든요. 하이라이터는 보통 쉐딩만 잘 한다면은 알아서 빛나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턱을 좀 잘 깎았다면 여기는 굳이 하이라이터를 챙기지 않아도 얼굴에 입체감이 살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이라이트보다 더 중요한 게 쉐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채도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그림자 색깔에 가까운 회색이
많이 들어간 브라운이고요. 브러쉬로 덜어서 발라봤을 때도 얼룩이 진다거나 혹은 제형 때문에 좀 떡진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피부에 골고루 뭔가 바를 수 있는 그런 파우더 제형이에요. 가끔씩 어떤 파우더들은 세범 컨트롤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피부에 군대적으로 많이 묻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딱 기본만 하는 딱 베이직한 아이템. 팔레트도 굉장히 커서 커다란 붓으로 붓질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너무 붉거나 너무 노랗지도 않기 때문에 모든 피부의 색깔에 잘 어울리는 그런 쉐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터 쉐딩 부문의 존조도부 존조도 아이템으로 에스쁘아의 라이트 그레이를 선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마스카라 혹은 마스카라 프라이머 부문인데요. 마스카라나 마스카라 프라이머 부문의 노미네이트는 키스미, 아리따움, 슈에무라, 바닐라코, 어반디케이입니다. 이 중에서 이거 아니면 진짜 못 살겠다, 너는 정말 나의 존조도부 존조템이다, 선정자는 바로 아리따움 리얼 래쉬 픽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아리따움 원브랜드를 하면서 정말 우연히 발견한 친구인데요. 원래 좋다는 말이 알고 보니 자자하게 깔렸을 정도로 굉장히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제 속눈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고 억센 속눈썹이기 때문에 일단 무거운 마스카라나 프라이머들은 제 속눈썹에 맞지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가볍고 롱래쉬로 금방 연장해주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강한 고정력의 제품들을 원하는데 뷰러를 하고 나서 눈에 딱 올렸을 때 처지는 일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거의 마스카라의 역할을 할 정도로 숱이나 볼륨이나 길이를 연장을 많이 해줍니다. 다만 단점은 단독으로 썼을 때 약간 회색기가 돌 수는 있는데요. 그럴 때는 되게 가벼운 마스카라로 한번 덮어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가성비라는 거고 가장 아쉬운 점은 항상 품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발견되었다, 아리따움에 갔는데 이게 있다, 무조건 2-3개씩 쟁여오셔야 돼요. 일단 수명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자주 쓰다 보니까 한 2달, 3달 정도면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를 쓸 거다 하면은 3개를 사야 됩니다. 저는 지금 2개째 구매를 하고 있고요. 속눈썹 컬 고정이 너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를 해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리따움의 리얼 래쉬 픽서 축하합니다. 아이라이너 부문인데요. 펜슬부터 해서 브러쉬 펜 라이너까지 있습니다. 아이라이너 부문의 노미네이트는 클리오, 아리따움, 후로후시, 더샘, 릴리바이레드입니다. 다들 브랜드로만으로도 유명한 제품들이라 뽑기가 어려웠는데요. 죽어도 같이 간다, 저의 존조부 존조도 아이템은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아이라이너입니다. 일단은 노미네이트된 친구들이 모두 지속력도 좋고 컬러도 좋고 잘 그려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많이 무난하게 썼던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사실은 클리오 매장에서는 조금 찾기가 힘들고 온라인에서만 위주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가격도 그닥 나쁘지 않은 편이고 용량도 지금 6개월째 쓰는데 안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지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제가 이거 진짜 6개월 전부터 썼는데 이만큼 남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얘가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로 안 굳는 거예요. 사실 삐아나 혹은 아리따움 제품들도 굉장히 안 지워지기로 유명한데 그런 제품들이 자칫 한 달 보관하고 딱딱해져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제가 6개월째 쓰고 있지만 사실 안에 심지가 뭔가 조금이라도 딱딱해져서 눈 그릴 때 아프다던가 혹은 잘 안 그려진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이 유지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심지 굵기 같은 경우 점막에 쓰기에 좀 날렵하게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얇으면 또 점막이 아파요. 딱 중간 정도의 굵기로 늘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눈꼬리 그리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컬러는 다양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브라운, 요거 두 번째 2번 컬러 브라운 제일 좋아하는데 너무 진하지도 약간 너무 브라운도 아닌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진짜 데일리 아이템이에요. 절대로 단종시키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친구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제품 발견하면 꼭 한 번씩 써보시길 바랄게요.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요. 굉장히 잘 그려지고 오래가는 장점이 있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브로우 부문인데요. 브로우 부문의 노미네이트는 아나스타샤, 클리오, 아리따움, 베네피트입니다. 브로우는 의외로 제가 존조 스티커를 많이 안 줬나봐요. 굉장히 적은 개수의 브랜드의 존조템을 줬는데 그 중에서도 함께 가야 하는 올해의 존조도부 존조 브로우는 이분은 외국분이세요. 벌써 아시겠죠? 아나스타샤 베벌리 힐즈 브로우 위즈 토프 컬러입니다.
사실 베네피트 슬림 브로우랑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슬림 브로우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제품인데 그래도 사실은 이 외제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그리는 면에서 베네피트는 가끔씩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피부결이 너무 촉촉하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하거나 할 때 스케치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제형이 굉장히 아무데나 잘 그려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뭔가 컬러도 제가 베네피트는 1번, 2번, 3번을 좋아하는데 1번은 너무 밝고 3번은 너무 어둡고 2번은 밝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밝을 때는 베네피트 2번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 또 머리가 다크해지다 보니까 3번을 또 쓰다가 3번이 또 너무 어두운 거야. 다시 눈 돌아보면은 그냥 토프 이 컬러가 집히더라고요. 얘는 적당한 회갈색이에요. 그래서 밝은 머리에도 어두운 머리에도 둘 다 잘 어울리는 색깔이어서 너무 좋아하고 가장 큰 단점은 한국에서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면 항상 이거를 3개씩은 사와요. 그리고 이쪽이 진짜 좋구나. 이거 한두 번의 뭔가 터치만으로 블렌딩이 된다면 얘는 한 5번, 10번 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아나스타샤 요거 때문이라도 점수를 더 많이 줬습니다. 브로우 부문의 존조도 부존조는 아나스타샤 브로우 위즈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색조 부분인데요. 사실 색조 부분은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치만 제가 색조 부분에 존조 스티커를 준 브랜드들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노미네이트는 아리따움, 3CE, 삐아, 이츠스킨, 롬앤입니다. 제품군이 다양한데 의외로 브랜드가 많이 겹쳐서 실제 노미네이트보다 브랜드가 약간 개수가 적어요. 근데 어쨌든 한 분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수상자를 뽑자면 바로 삐아의 눈물 샤워입니다. 글리터가 되었어요, 수상이. 솔직히 블러셔도 있고 섀도우도 있고 뭔가 섀도우 팔레트도 있었지만 유일하게 유니버설하게 모두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건 글리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면 블러셔는 취향을 많이 타잖아요. 섀도우랑 색깔 같은 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애교살 혹은 눈두덩이 중간에 딱 발랐을 때 정말 어느 컬러랑도 크게 이질감 없이 어울리고 그리고 펄의 굵기 자체가 굉장히 굵은 펄부터 작은 펄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딱 이 친구랑 경쟁하던 애가 3CE 유명한 요 글리터였는데 사실 글리터 굵기의 다양성으로 보자면 얘가 훨씬 더 다양해요. 안 반사되는 거라 그러죠. 뭐 어떤 건 되게 세게 빛나고 어떤 건 좀 적게 빛나고 그런 게 얘를 좀 따라갈 친구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약간 옐로우로 보이지만 실제로 써보면 핑크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고요. 오렌지, 핑크, 뭐 브라운 어느 쪽이나 다 잘 어울리는 그런 글리터예요. 삐아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요. 무난하게 모두에게 반드시 데일리템으로 하나씩 있어야 하는 그런 글리터입니다. 2018년 색조 부문 존조도부 존조다이템은 삐아의 글리터 눈물 샤워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립 부문인데요. 립 컬러 같은 경우도 워낙에 개인마다 호불호가 심해서 어떤 분은 촉촉한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매트한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빨간색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저같이 보라색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단 노미네이트는 아리따움, 조지오 아르마니, 삐아, 에스쁘아, 메이크힐 그리고 바비 브라운입니다. 색조랑 마찬가지로 선정 기준은 이것만큼은 누구나에게 추천해줄 수 있다. 그 기준이었고요. 존조도부 존조다이템은 바로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입니다. 지금 발라야겠다. 이거는 이거 진짜 존조템이에요. 이거 진짜 저희 엄마한테도 추천했는데 엄마가 또 사달라 그랬어요. 이거를. 일단 바비 브라운 립 틴트라고 써있는데 이게 사실 틴트라기보단 좀 더 립밤에 가까워요. 근데 립밤은 우리가 사계절 내내 필요하잖아요. 한여름에도 입술이 막 쩍쩍 마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바닥을 본 화장품이 2번이나 돼요. 이 제품이. 오늘 또 이거 하느냐고 또 사왔어요. 새 걸로. 막 긁어서 쓰다가 얘는 좀 아니다 해서 새 걸로 사왔는데 일단 장점 같은 경우 딴 거를 절대로 못 따라잡을 그 지속력. 촉촉함의 지속력이 니베아도 있고 뭐 유리아주도 있고 밤 형태의 틴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데 왜 저는 얘를 바르면은 4시간 동안 립밤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제품들은 1시간만 바라도 립밤을 찾아요. 그만큼 얘가 입술에 오래 남아있는 촉촉함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핑크랑 좀 빨강이랑 얘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에요. 톤별로 어울리는 거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투명이 없다는 거. 다른 립을 발랐을 때는 투명 립밤을 바르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가 되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투명을 꼭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가격대는 비쌉니다. 4만원대인데요. 그만큼의 가치를 2번, 3번이나 할 만큼 저의 2018년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 존조템이 될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부문, 바로 툴 부문 수상을 할 건데요. 툴 부문에는 뷰러도 있고 브러쉬도 있고 래쉬도 있고 스펀지도 있습니다. 일단 노미네이트는 다이소, 바비 브라운, 스킨푸드, 투쿨포스쿨, 아리따움입니다. 툴 부문은 워낙에 용도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고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 주변에도 너무 많이 갖고 있길래 확실히 이건 국민템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존조도브 존조 툴 부문 수상자는 빠밤! 스킨푸드 뷰러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친구들 10명 중에 1명은 가지고 있어요. 친구가 그렇게 많은가 내가? 아니지, 5명 중에 1명이네요. 제가 친구가 그룹이 5명씩 3명 그룹이 있는데 그 3그룹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아이템입니다. 일단 뷰러는 뭔가 눈 곡률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그래도 저도 뷰러가 한 30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되는 게 요 뷰러더라고요. 잘 되는 기준은 일단은 뭔가 요 미묘한 각도 차이인 것 같은데 한 번 힘을 줘서 집었을 때 속눈썹이 꺾여지는 그 힘, 그게 제일 좋아요. 어떤 뷰러는 한 10번을 씹어도 얘가 안 구부러져. 그냥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힘을 세게 주면은 속눈썹이 너무 꺾어져서 막 옆으로 푹 누워버릴 정도로 세기 때문에 좀 적당한 악력으로 여러 번 해주는 게 잘 되는 그런 뷰러예요. 그리고 일단 스킨푸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요. 시세이도나 슈에무라나 뭐 코지같이 뭐 2, 3만원대 뷰러랑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성비죠. 다만 너무너무 걱정되는 건 스킨푸드가 사실은 진짜로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파실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요. 일단 저는 온라인으로라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라든 이거를 한 5개를 평생치를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명이 오래 가긴 해요. 제가 이거 언제 산지 기억이 안 나요. 스킨푸드 원브랜드 할 때 산 것 같은데 그때가 벌써 언제야? 한 2, 3년 전? 근데 아직까지 고무를 한 번도 안 바꿨는데도 너무 잘 돼요. 그게 좀 이거의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없어지면 안 돼. 스킨푸드 없어지면 안 돼요. 뷰러 때문에. 지금 생각났으니까 내일 가야 될 것 같아. 2개 사러. 2개 사면은 적어도 한 40살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가면 더 좋은 게 나오겠죠. 어쨌든 툴 중에 넘사벽 제품으로 저는 스킨푸드 뷰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2018년 존조도브 존조 툴 부문 수상자는 스킨푸드 뷰러였습니다. 2018년 제가 존조 스티커를 준 약 120개의 아이템 중에 단 12개를 뽑아봤습니다. 거의 뭐 상위 10%죠. 이 제품들만큼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제 영상을 하나도 안 봤어도 사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제 영상에 수도록 많이 등장을 했고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제품이기 때문이죠. 일단 존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그런 스티커예요. 다양한 브랜드랑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존조 스티커만큼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제품에 절대로 판매를 하지 않는 거죠.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되게 진실성 있게 소통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120가지의 제품을 일단 더보기에 다 써놓을 거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곧 올릴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100% 신뢰를 하셔도 되고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랑 눈이나 뭐 입술 모양이 비슷하거나 혹은 피부 타입이나 혹은 피부 컬러가 비슷하신 분들은 더 유용할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개인적인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23호 기준으로 딱 23호고 아이섀도우나 립 같은 경우는 그닥 제가 비중을 많이 안 두고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공지할 사항 중에 제가 정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3CE의 요 쿠션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존조템이라고 붙여놨는데 그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데요. 아마도 그때 제가 핑크에 약간 홀린 상태로 영상을 편집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존조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은 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싫어하죠. 그 이유라고 하면 제가 싫어하는 굉장히 촉촉한 듀이한 타입에다가 별로 지속력도 별로 없고 뭔가 피부 표현도 좋지 않은 그런 제품인데 더 이상 디스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소개를 못했던 요 제품, 이거는 제가 만든 화장품 신스틸러예요. 요거 브로우 마스카라인데 요거 진짜 존조템인데 리스트에 굳이 안 넣었던 건 팔지 않습니다. 다시 재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존조템에 넣어봤자 여러분들의 뭔가 마음만 아플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넣지 않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뭔가 다시 만들고 싶지만 기회가 잘 안 오네요. 언젠간 오겠죠? 그때 제가 자신있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님의 존조 신화는 계속된다. 앞으로도 저는 수많은 테스트와
수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추천할 뷰티 제품들이 뭔지 계속 발견을 해낼 거고요. 그것들은 제 영상을 매일매일 보신다면 그 중에서 한두 개씩 꼭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I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재미있는 투표 기능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오늘 노미네이트 되었던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